여러분, 평양 지하 3층 깊은 곳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한 아버지가 국가 기밀 금고에서 1억 달러를 빼돌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어요.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그는 왜 조국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전 세계를 놀라게 했을까요? 압록강을 건너는 그 밤,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한 아버지의 처절한 선택이 시작됩니다. 과연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강물 위로 퍼져나가는 그 순간, 강철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거예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이 감동적인 실화를 끝까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평양 지하 3층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컴퓨터 화면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최강철 38세. 그는 북한 최고의 해커였죠. 국가사이버사령부에서 외화벌이를 담당하는 핵심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책상 한 구석에는 아이들이 그린 가족 그림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강철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수억 달러가 오가는 거래를 처리했지만 가끔씩 그 그림을 바라볼 때만큼은 아버지의 얼굴이 되었어요. 나는 해커이기 전에 아버지다라고 속으로 중얼거리곤 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감정마저 사치였습니다. 그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어요. 세계 각국의 은행 시스템에 침투해서 돈을 빼내는 일이 그의 본업이었죠. 하루에 최소 100만 달러는 벌어들여야 했어요. 그렇지 못하면 재교육이라는 이름의 끔찍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강철의 손가락은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복잡한 암호를 해독하고 방화벽을 뚫고 돈을 빼내는 일련의 과정이 그에게는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매번 거래를 성사시킬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이 돈이 어떤 사람들의 것인지,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업무에 몰두하고 있던 강철의 귓가에 갑작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보이부 요원들이 들어오더니 그의 부하 성길을 끌고 나갔습니다. 동지 성길이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는 제목이었죠. 강철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올라왔어요. 성길은 강철보다 5살 어린 부하였어요. 아내가 병에 걸려서 돈이 급하게 필요했던 거죠. 단 3,000달러를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것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강철은 아내와 두 아이가 기다리는 소박한 저녁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죠.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다음날 아침 강철이 출근하자마자 목격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부하 성길이 공개 처형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총성 3발이 울려 퍼지고 동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지켜봤죠. 강철의 온몸이 떨렸어요. 성길의 제목은 고작 개인 계좌로 3,000달러를 빼돌린 것뿐이었거든요. 처형장에서 성길의 마지막 말이 들려왔어요. 아내를 살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총성만이 그의 간청에 대한 답이었어요. 강철은 성길의 시체가 땅에 쓰러지는 것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제까지 함께 일했던 동료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모든 동지들은 명심하십시오. 국가의 재산에 손을 대는 자는 이렇게 됩니다. 보이부 대령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강철은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 속 USB를 만졌어요. 그 안에는 비상시를 대비한 몇 개의 해킹 프로그램이 들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것조차 위험한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더 큰 충격은 그날 저녁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강철을 맞이한 것은 7살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아빠, 우리도 죽는 거야.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처형 장면을 보았던 거예요. 강철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동자에 공포가 가득했어요. 이 순간 강철은 깨달았죠.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그리고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5살 딸도 오빠의 말을 듣고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강철은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려 했지만 자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아내는 아이들을 달래느라 애쓰고 있었지만 그녀 역시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강철은 아들을 무릎 위에 앉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지켜줄 거야.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자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과연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성길처럼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가게 되는 건 아닐까요?
며칠 후 강철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섰을 때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현관 신발이 평소와 다르게 놓여 있었고 거실 서랍이 미묘하게 열려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가족 사진이 거꾸로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강철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도의부에서 집을 뒤진 것이 분명했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는 게 확실했죠.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강철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이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애들만은.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아내는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일어난 일을 설명했어요. 도의부 요원 2명이 와서 집안을 뒤졌다고 했어요. 명목상으로는 정기 점검이었지만 실제로는 뭔가를 찾고 있었던 거죠. 혹시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나요? 아내의 질문에 강철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USB의 존재를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건 가족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어요. 강철은 아내를 꽉 껴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어요. 성길의 운명이 자신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강철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양의 어둠 속에서도 감시의 눈들이 번뜩이는 것 같았어요. 아파트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계속 서 있는 것도 눈에 띄었어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조국에 충성하며 가족의 안전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걸 것인가. 강철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이건 비상시를 대비해 만들어둔 거였죠. 국가 기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 프로그램이 들어 있었어요. 아직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철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장성민이라는 브로커였죠. 그는 중국 접경 지역에서 탈북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성민은 조용한 목소리로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이름이 숙청 명단에 올랐습니다. 강철의 혈관에 얼음물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성민은 계속해서 설명했죠. 도의부에서 강철의 부서를 조사하고 있고 곧 체포영장이 떨어질 거라고요. 성길의 처형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부서 전체가 의심받고 있어요. 누군가 큰 돈을 빼돌렸다는 정보가 있거든요. 성민의 말에 강철은 식은땀이 흘렀어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의심받고 있다뇨. 하지만 성민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가족 전원을 안전한 곳으로 빼내드릴 수 있습니다. 5만 달러면 가능해요. 금요일 밤 딱 한 번의 기회예요. 성민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강철은 그 명함을 받아들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돈은 어떻게 구하죠? 5만 달러는 제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에요. 강철의 절망적인 질문에 성민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형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보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은 곧 국가 시스템을 해킹해서 돈을 빼내라는 뜻이었어요. 강철은 그 순간 자신이 기로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조국을 배신하든지 가족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죠. 그날 밤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아내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아내의 말에 강철의 마음이 더욱 굳어졌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죠. 두 아이는 부모의 심각한 대화를 듣고 불안해했어요. 7살 아들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강철은 아들을 안으며 대답했어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금요일 새벽 2시 강철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왔어요. 국가사이버금고에 접속하기 위해서였죠. 손이 떨렸지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가족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어요. 사무실은 적막했어요. 야간 근무자도 없었고 경비원들도 1층에서 졸고 있었죠. 강철에게는 완벽한 기회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어요. 모니터에는 복잡한 암호화 코드들이 흘러내렸어요. 강철은 자신이 그동안 익힌 모든 기술을 총동원했죠. 첫 번째 방화벽을 뚫는데 30분이 걸렸어요. 두 번째는 45분, 세 번째는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마침내 국가금고의 문이 열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본 강철은 깜짝 놀랐어요. 무려 50억 달러가 들어 있었거든요. 이 중에서 1억 달러만 빼내면 되는 거였어요. 강철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1억 달러의 접근 키를 저장하기 시작했죠. 진행률이 10%, 20%, 30%로 올라갔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언제 누군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진행률이 50%, 70%, 90%로 올라갔어요. 강철은 책상 위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100% 완료되는 순간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조국의 돈이 아니라 내 아이들의 자유였다. 하지만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강철은 재빨리 USB를 뽑고 컴퓨터를 끄고 원래 자리로 돌아갔어요. 경비원이 순찰을 돌고 있었던 거예요. 강철 동지 일찍 나오셨네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강철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경비원이 지나간 후 강철은 USB를 주머니에 넣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선택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철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곧 새벽이 밝아올 텐데 이게 평양에서 보는 마지막 하늘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부터 주변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보이부 요원들의 수가 늘어났죠. 강철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 하나가 조용히 귀띔해줬어요. 강철아, 요즘 조심해. 위에서 내일 것을 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철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미 의심받고 있다는 걸 확신했죠.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USB는 이미 성민에게 넘길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오후 3시 강철의 직속 상관이 불렀어요. 강철 동지, 최근 시스템 점검 결과에 이상이 있었다네. 혹시 뭔가 아는 게 있나? 강철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는데요. 상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강철을 바라봤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강철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강철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가족들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죠. 간단한 짐만 챙긴 채로요. 아이들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모의 긴장된 표정을 보며 조용히 따라왔어요. 아빠, 우리 정말 여행 가는 거야? 5살 딸의 천진한 질문에 강철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응, 아주 멀고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밤 10시 약속된 장소에서 성민을 만났어요. 그는 낡은 야채 트럭을 준비해 왔죠. 이 안에 숨어서 신의주까지 가셔야 해요. 절대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검문이 있을 때마다 생사를 오가는 순간이에요. 성민의 말에 아내가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어요. 가족 4명은 트럭 뒤편 야채 상자 사이에 몸을 숨겼어요. 비좁고 숨이 막혔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트럭이 출발하자 강철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부모에게 바짝 붙어 있었죠. 이제 정말로 목숨을 건 도박이 시작된 거예요. 몇 시간 후 트럭이 갑자기 멈췄어요. 첫 번째 초소였죠. 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동지, 막걸리 한 잔 없나요? 추운 밤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운전기사가 미리 준비해둔 막걸리 한 병을 건네는 소리가 들렸어요. 술잔의 거품이 꺼지는 소리와 함께 병사의 목소리가 느려졌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헤드라이트 불빛이 트럭을 비췄습니다. 보이부 차량이었어요. 모든 승객 내려. 화물 검사한다. 보이부 요원의 외침에 강철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아내가 아이들을 꽉 끌어안으며 떨고 있었죠. 이제 끝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걸리를 마신 병사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보이부 요원에게 말했어요. 이상 없습니다. 제가 이미 확인했어요. 야채밖에 없어요. 술에 취한 병사의 말을 믿고 보이부 요원들은 자세한 검사 없이 지나갔어요. 강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검문소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트럭은 다시 출발했고 2시간 후 또 다른 검문소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더 까다로웠어요. 병사들이 트럭 주변을 돌며 꼼꼼히 살펴봤어요. 강철은 아이들에게 절대 소리내지 말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이 시간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신의주 시장에 야채 납품하러 갑니다. 화물칸 좀 열어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철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운전기사는 침착하게 뒤쪽 문을 열었어요. 야채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그 사이에 숨어 있는 가족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병사가 손전등으로 비춰봤지만 야채 상자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몇 분간의 긴장 후에 트럭은 통과할 수 있었어요. 새벽 4시경 드디어 압록 강변에 도착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이었죠. 성민이 작은 보트를 가리켰어요. 저 보트로 강을 건너세요. 중국 쪽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국경 경비대가 24시간 순찰하고 있거든요. 강철은 USB를 성민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게 우리 가족의 자유값이에요. 꼭 약속한 대로 해주세요. 성민은 USB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제 1억 달러가 해외 계좌로 이체되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 4명이 보트에 올라타자 엔진 소리가 강물 위로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너무 컸어요. 멀리서 순찰대의 서치라이트가 이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발견됐다. 도망쳐. 보트 운전사가 외치며 엔진을 최대로 돌렸어요. 하지만 그때 뒤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어요. 국경 경비대가 발포를 시작한 거예요. 총탄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보트 주변으로 떨어졌어요. 아빠 무서워. 7살 아들이 울부짖었어요. 강철은 아들을 꽉 안으며 외쳤습니다. 아빠가 있잖아. 끝까지 지켜줄 거야. 총성이 더 가까워졌어요. 군견들의 짖는 소리와 함께 서치라이트가 보트를 정확히 조준했죠. 강철은 온몸으로 가족들을 감쌌어요. 이 순간만큼은 방패가 되어서라도 가족을 지켜야 했어요. 그때 급류가 보트를 심하게 흔들었어요. 아내가 균형을 잃고 물에 빠질 뻔했어요. 강철은 재빨리 손을 뻗어 아내의 손목을 잡았죠. 하지만 그 바람에 자신이 물에 빠질 뻔했어요. 당신 먼저 가요. 아이들을 부탁해요. 아내가 절규하며 외쳤어요. 하지만 강철은 절대 놓지 않았어요. 우리는 함께 가는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보트 운전사가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총탄을 피했어요. 하지만 추격대의 보트도 강에 나타났어요. 더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었죠. 저기 중국 땅이 보여요. 조금만 더. 운전사의 외침에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추격대의 총소리가 더 격렬해졌어요. 총탄 하나가 보트 엔진을 스쳤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며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어요. 엔진이 고장났어요. 헤엄쳐서 가야 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차가운 압록 강물에서 아이들과 함께 헤엄쳐 건널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강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강에 들어갈 테니까 아이들을 내 등에 태워요. 강철이 차가운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11월의 압록 강물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가족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어요. 7살 아들을 등에 업고 5살 딸은 아내가 안고 함께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추격대의 총성이 계속 들려왔지만 이제 중국 땅까지 100m도 남지 않았어요. 마침내 중국 단동 강변에 발을 디딘 순간 강철은 무릎이 꺾어져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었고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모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요. 아내가 울면서 아이들을 꽉 껴안았어요. 아이들도 무서웠던 기억 때문에 계속 울고 있었지만 이제 안전한 곳에 있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중국 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브로커들이었죠. 담요를 가져다주며 따뜻한 차를 마시게 해줬어요. 강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안전한 건가요? 다시 북한으로 보내지는 않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자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자유를 얻으려면 한국까지 가야 해요. 브로커의 말에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희망은 보였어요. 은신처에서 몇 주를 보낸 후 가족들은 선양을 거쳐 라오스 정글을 통과하는 긴 여행을 시작했어요. 수천 킬로미터의 험난한 길이었어요. 때로는 화물차에 숨어서,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며 남쪽으로 향했어요. 라오스 정글에서는 3일 동안 길을 잃고 헤맸어요. 물과 음식이 떨어져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아이들은 지쳐서 걷지도 못했어요. 강철은 두 아이를 번갈아 업고 걸었어요.
아빠 집에 가고 싶어요. 5살 딸의 약한 목소리에 강철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정말 좋은 집이 나올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마침내 라오스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본 순간 강철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보호하겠습니다. 대사관 직원의 말에 강철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어요. 이 안에 북한의 사이버 자금 정보가 들어있어요. 전 세계에 알려서 그들의 불법 행위를 막아주세요. 몇 달 후 강철의 정보로 인해 북한의 해외 은닉 자금 수십억 달러가 동결되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했고 강철은 국제청문회에서 증언하게 되었어요. 저는 조국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제 가족을 지킨 겁니다. 청문회장에서 강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돈은 훔칠 수 있어도 자유는 훔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약속은 목숨보다 강합니다. 저는 해커였지만 그보다 먼저 아버지였어요. 그의 증언은 전 세계에 울림을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기에 감동했고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었죠. 이제 강철과 가족들은 한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놀며 꿈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7살 아들은 나중에 커서 아빠처럼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제는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에 쓰겠다고 하죠. 5살 딸은 우리 이제 안전한 거지? 다시 무서운 곳에 안 가도 되지? 라고 물어요. 강철은 매번 웃으며 대답해요. 그래, 이제 아빠가 진짜로 지켜줄 수 있어. 강철은 더 이상 해커가 아닌 진짜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어요. 평범한 회사에 다니며 정직하게 돈을 벌고 있죠. 비록 북한에서 벌던 것보다는 적지만 마음은 훨씬 평안해요. 가끔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오면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여전히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도 들어요. 충성은 죽음을 불렀지만 가족의 약속은 생명을 살렸죠. 조국은 버렸지만 가족은 지켰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바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목숨보다 약속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한 아버지의 용기가 가져온 기적 같은 이야기였어요. 1억 달러를 훔친 해커가 아니라 가족을 구한 아버지의 이야기였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가족의 사랑,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철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가족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세계가 놀란 한국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 아버지의 선택이 어떻게 전 세계를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실화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